법을 알면 삶이 똑똑해진다. 네, 판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또 먹여드리는 알림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조혜주입니다. 자, 첫 방송이 나가고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댓글도 엄청 달랐죠, 그죠? 그렇죠. 이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네. 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렇죠. 다음에는 어떤 판례를 소개할지 정말 궁금해 미치겠다. 기대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힘이 나네요, 그죠? 네. 자, 전문가분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이 좋은데 떠먹여 드린다니까 무슨 요구르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냥 보기만 하시라. 저는 판례를 마시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제가 그 종편이나 공중파에도 이제 출연하니까 많은 분이 알아보셨어요. 근데 알아보시는 층이 주로 이제 70대 이상.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좀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때는 그 유아 애들이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 그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마냥 어색하기만 했는데 생각할수록 우리 알림판의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판례만 콕 집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재용 씨 혹시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4억 원이 들어왔어요. 네.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 4억 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자, 일단 띵동 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아.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사억. 야, 이거는 좀 긴장되는데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없으면 가만히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년 뒤에 쓸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10년 뒤에 연락 왔구나 그때 쓸 것 같아요. 좀 작아요. 네. 심장이 좀 쫀쫀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판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시죠. 보시죠. 대학생이던 이법원 씨는 근로장학생으로 다달이 학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데요. 여느 때처럼 근로장학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던 이법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40만 원이 아닌 4억 원이 입금돼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던 담당자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보낸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명품을 사고 호화 파티를 하는데 4억 원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알고 법원 씨를 고소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런 판례네요. 와, 좋겠다. 자, 통장에 잘못 입금된 4억 원을 명품을 사고 호화 파티 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야,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근데 송금을 한 주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잘못 보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썼다는 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근데 두 분 좀 전에 저 4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법을 아시니까, 우리 법을 법을 모르니까, 아시니까, 법 알못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그 법 몰라도 당황스럽죠. 왜요? 자기 그 모르는 돈이 4억 한 40만 원 정도면 저도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도 예. 40만 원 정도 그냥 들어오면 좀 기분 좋답니다. 4억 들어왔는데 당황스럽죠. 마치 이웃집에서 늘어놓은 빨래가 옛날엔 단독주택이니까 바람에 확 불려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떨어졌을 때 그 빨래를 갖다가 뭐 보니까 명품 옷이야. 입을까 말까 비슷한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 예. 횡령이라고 봤어요. 그 돈을 찾아서 쓴 걸. 횡령이요? 예. 찾아서 쓰면은. 예. 그게 횡령죄가 되게 무서운 죄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지금 봤던 경우, 사건의 경우는 학생이 어떤 처벌받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 이미 다 썼고 집안 형편상 변제 그러니까 다 갚지를 못한 것 같아요.
힘드니까. 예. 네, 그런데 요즘 이런 차고 송금 건수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젊은 분들이 은행에 직접 가시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PC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어플로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비대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체자가 송금받을 사람의 계좌 정보를 직접 입력하다 보니까 이 입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본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일단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걸 임의로 내가 사용했을 경우에 이때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보이스피싱도 뭐 차고 송금의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섭다. 그럼 차고 송금을 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2014년에는 51.4%가 못 돌려받았고 예? 반이 못 돌려받았고 왜 이렇게 안 줘요? 2017년에는 56%가 못 돌려받아요. 예? 사실 차고 송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그냥 중간자밖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금 의뢰인이 직접 그 수취인을 상대로 내 돈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다 보니까 사실 송금 의뢰인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소액이면 그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겠죠.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돈을 차지했다. 이럴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차지해서는 안 될 이득을 부당한 이득이라 그래요. 뭐 20만 원 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기 못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든지 아니면 법원에다 소송 구조 신청을 해요. 판사님한테. 그다음 네. 나홀로 소송 지원이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제도가 있네요. 예.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이것도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지급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금 간이하게 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돈 보내실 때 온라인이라고 쉽게 하지 마시고 확인 하시라 말씀드리고 무조건 싶습니다. 확인.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의 속마음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게 만약 나의 상황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아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면 그냥 쓰실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단위면은 조금 고민해보지 않을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당연히 쓰고 싶죠. 당연히 쓰고 싶은데 양심상 일단은 얘기할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 4억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그런데 큰 돈이 잘못 들어오면 솔직히 겁이 나서 돌려줄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적은 돈이 잘못 들어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통계를 봐도 좀 그렇다면서요. 예,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차고 송금 경우에 돌려받는 경우를 가장 그 돈 돌려받지 못하는 게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되게 진짜 약간 적은 소송하기도 못하고. 소송하기 애매한 돈이네요. 그다음 억울은 엄청나게 억울하고. 억울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건 이것도 또 애매하네요. 또 애매하다. 할까 말까 망설일 겁니다. 망설여지는 금액. 예. 이런 것들이 예. 많구나. 예. 그러니까. 차고 송금했는데 못 돌려받는 비율이 63%. 네. 그다음 50에서 100 사이가 60.6%. 이런 게 참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액에 들어왔을 때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차고 송금 피해자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네. 30, 4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무관님?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30, 40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럼 이번 판례의 의미를 한번 짚어본다면 공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리고 지금 뭐 처벌을 이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전부 다 명백한 범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남의 돈에는 내가 안 벌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돈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자, 오늘은 차고 송금에 관해서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차고 송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을 경우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졸일까를 생각해서 돌려준다면 소송까지도 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 어렵지 않아요.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탈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